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편입학원 일산캠퍼스에서 원장 맡고 있는 김치영입니다. 종종 편입 이번 주 주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전형 일정, 지원 방법, 그 다음에 모집 인원, 그 다음에 뭐 꿀팁 순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작년도 기준으로 12월 20일부터 22일 요 사이에 이제 원서접수를 받았고요. 2020학년도에는 시험을 좀 늦게 봤다가 2021년, 22년은 다시 1월 달에 시험을 보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접수 날짜, 그 다음에 서류 제출 날짜 나와 있는데요. 서류 정해진 시간에 보셔야 되고요. 필기고사 요거는 뭐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뭐 요거는 계속 이제 확인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필기고사는 작년 1월 9일날 일요일날 봤는데 와 이게 작년에 완전 이슈였습니다. 뭐냐면 작년도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일반 편입이 아침에 시험을 봤어요. 같은 날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랑 글로벌은 오후였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 세 학교가 이제 시간이 겹치면서 학생들이 어디로 시험을 보러 가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도 서울에서 시험을 보고 글로벌로 가시면 안 됩니다. 서울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장 시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이 T1, T2, T3 이 시간에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시험 보고 나서 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시험 보는 날은 항상 다른 학교랑 시험 보는 날이랑 조금 이게 겹쳐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요 입시 시간까지 잘 확인하셔서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되고 뭐 다 아시겠지만 자연계 친구들 수학 봅니다. 자,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 날 납니다. 요것도 매년 바뀌겠죠? 그 다음에 뭐 요거 쭉 보시면 되는데 합격생들은 원본 서류를 요 날짜까지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편입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4년제 대학교 학생들은 2학년 수료와 함께 68학점을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취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68학점을 안 들은 친구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 꼭 확인하셔야 되고 뭐 저희 학생들은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 학사 편입학은 학사를 뭐 취득하거나 예정자 친구들이 하는 게 학사 편입이죠. 여러분들 이건 이제 다 아시죠? 전형 방법입니다. 깔끔합니다. 편입 영어 100%, 자연계는 영어 수학입니다. 굉장히 깔끔한데 인문계는 영어 50문항 60분 이게 관건이죠. 이제 50문항 60분 자연계는 25문항 20문항 영어 수학이 90분 동안 시험지 하나에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관건이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거예요.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보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사실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기명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40문항 60분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문항 60분을 시간 내에 푸는 걸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 풀면서 학교 유형을 익힌다 했을 때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서울 캠퍼스는 어휘는 거의 다 맞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거의 다. 이건 맞아요. 글로벌은 뭐 몇 개 사실 좀 뭐 틀리셔도 뭐 괜찮겠지만 어휘 다 맞는 게 관건이고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그 다음에 독해가 초급 독해, 중급 독해, 고급 독해로 나오는데 뭐 아시겠지만 초급 독해는 배점이 좀 낮을 거고 고급 독해는 배점이 높겠죠. 초급 독해를 푸느라고 또는 중급 독해를 푸느라고 시간 내에 고급 독해 푸는 파트까지 못 넘어가면 정말 중요한 배점을 받아야 되는 고급 독해를 다 풀지 못하니까 배점이 좀 깎일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고급 독해부터 풀다가 초급 독해 못 풀면 정말 쉽게 맞을 수 있는 파트 놓치면 여기서 이제 몇 점 잃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뭐 생각이라는 표현보다는 본인이 빨리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하시고 앞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진짜 확실합니다. 선발을 할 땐 당연히 영어 성적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는 영어 수학 성적 기준인데요. 깔끔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그냥 필기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판단하니까요. 다른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영어 또는 영어 수학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사가 이제 조금 다른데 다른 학교들은 학과마다 원서 접수를 하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도 학과마다 원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선발 기준이 필기고사 성적순이에요. 성적순으로 그냥 33명 모집하면 1등부터 33등 줄 세워가지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3명 이내에 포함되더라도 모집 단위별 최대 선발 인원 내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합격을 처리하기 때문에 물론 뭐 예비는 주겠죠.
네,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사 숫자를 봤을 때 그 등수 안에 들어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학사는 사실 제가 계속 배치 상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어 외국어대학교 학사 편입은 정말 상담하고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다른 학교랑은 좀 다른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자칫 잘못 생각하다가는 조금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학사 편입은 꼭 상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편입 영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릴게요. 어휘 9문제 작년에 나왔는데 어휘 9문제 무조건 맞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독해 초급, 중급, 고급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본인이 독해를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앞에 부분, 문법, 어휘, 논리는 사실 기명에서 모의고사를 봤던 그 패턴대로 문항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논리수랑 문법수, 어휘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21문제 정도, 기명도 한 20문제 정도가 앞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좀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 꼭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휘. 아까 나온 대로 어휘는 정말 다 맞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휘는 정말 실수해도 안 되는 파트라서요. 이 어휘가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편입 수학, 미분법, 적분법, 일반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모집 인원은 작년도 서울 캠퍼스 126명, 학사는 33명 이렇게 뽑았는데 글로벌 캠퍼스는 엄청 많이 뽑았어요, 작년에. 일반 편입은 인문계 자연계 합쳐서 313명, 학사 편입은 인문계 자연계 합쳐서 34명을 선발했거든요. 근데 모집 인원은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모두 다 늘어나고 있는데 경쟁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 왜냐면 2년 전에 그 다음에 작년 학생들 모두 메이저 학교들하고 좀 겹치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건이었죠. 재작년에는 그러고 보니까 2년 연속 서강대학교랑 날짜가 겹쳤네요. 작년 초 2021년 1월에도 서강대 외대 겹쳤고 2022년 1월에도 서강대 외대 겹쳤고 그런데 확실한 건요, 기명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냥 제가 보기에 저는 사실은 60점으로 잡아요, 개인적으로. 60점 이상인 분들은 외대 서울 캠퍼스, 60점 이하면 외대 글로벌을 추천을 하고요. 기명 모의고사 기준으로 50점대, 40점대면 글로벌 캠퍼스 붙여놓고 나머지 학교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론 전적대가 한국외대 글로벌보다 좋거나 동종 학교면은 당연히 그렇지 않으셔도 되지만 내가 전적대가 한국외대 글로벌보다 낫다 하셨던 분들은 나 외대는 붙여놓고 붙일 수 있으니까 경쟁률도 굉장히 낮으니까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올 거예요. 경쟁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글로벌 캠퍼스는 일단 내가 외대 글로벌 정도 붙여놓고 그 이상 생각하자. 중경 외시니까 중앙대를 차라리 좀 노려보자 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학생들 점수 애매한 학생들을 예를 들면 50에서 55, 57.5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아침에 중앙대학교 일반 편입으로 보게 하고 오후에 글로벌 캠퍼스 보게 했어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물론 이제 글로벌 학과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국가들의 학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과 선택할 때 뭘 선택해야 될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가 요강을 읽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팁인데요. 빅데이즈 커밍 어게인. 재작년도가 2021년 1월달 한국외국어대학교 시험은요, 서강대학교랑 겹쳤는데 서강대학교 시험을 보고 오면 오후에 다른 학과 시험을 좀 볼 수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일반 편입이랑 시간이 겹쳤어요. 근데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겹치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도 글로벌 캠퍼스랑 인하대랑 겹쳤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 시기에
많은 학교들이 시험 보는 시기에 항상 외대가 봐요. 2020년 그때는 좀 이제 뒤로 봤는데 2021년, 2022년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 1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때 연휴 때 이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ig Day is coming again이라는 주제는 학교가 뭐 우리가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때 원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점수가 천지 차이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을 그냥 대놓고 드리면 한 60점 정도 맞는 친구들은 글로벌 쓰는 게 나으실 거고 그 이상이 되는 친구들은 고민을 해보시고 담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제일 나으실 거예요. 네, 이거는 확실해요. 나 55점인데 저는 서울 가겠습니다. 그쵸, 갈 수는 있죠. 갈 수 있는데 결과는 잘 모르죠. 그쵸. 그래서 저라면 외대 같은 경우에는 중경외시니까 중앙대 붙여놓고 외대는 좀 글로벌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학사 편입, 그 다음에 편입 100%. 학사 편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사 편입학 모집 인원 33등 안에 들어야 돼요. 서울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비는 주겠죠. 학사 편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배치 상담을 하고 원서 접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필기. 100%. 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편입에서 이보다 심플한 제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문계는 영어, 자연계는 영어, 수학입니다. 과 선택 신중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 과 선택 신중해야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서울 캠퍼스에 센 데는 있죠. EICC, 국제통상. 뭐 여기는 무조건 세죠. 네, 여기 무조건 세죠. 뭐 가서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과 선택을 신중하게라는 표현은 제가 학생들 맡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영어 점수 너무 높아서 EICC 가거나 국제통상 가게 되면 가서도 문제인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 가고 나면 EICC나 국제통상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진짜 영어 잘한다. 네, 영어가 오히려 더 편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대 쓸 때는 정말 과 선택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좀 이렇게 낮은 과들 좀 있거든요. 낮은 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턱대고 썼다가 가면은 또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 선택할 때 꼭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물론 붙는 거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학생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든 일단 외대 글로벌은 붙여놓고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맞죠.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일한데 학교는 쓰지만 학과는 좀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모의고사 60점 이거 많이 양보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반 요 카메라 없을 때는 70이라고 얘기하거든요. 70점 언더는 글로벌 캠퍼스 쓰기 좀 아쉽다. 그럼 서울 쓰세요. 한번 노려보세요. 대신에 60점 언더면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 글로벌 쓰셔야 됩니다. 서울 캠퍼스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일반 편입 기준이고요. 학사는 상담하세요. 왜냐면 이게 또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 이제 좀 기출 풀었는데 나 외대 글로벌, 외대 서울 나 기출 다 풀어도 잘 나오더라. 난 좀 점수 잘 나온다. 상담하세요, 그러면. 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울이랑 글로벌 고민되시면 본인 점수에 맞게 가장 적절한 학교 찾으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기출을 풀거나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 어휘를 많이 틀리는 60이라면 네, 글로벌 캠퍼스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네, 다음 학교는 단국대학교입니다. 단국대학교 점수 낮아 불안해요. 역전 가능합니다. 왜냐면 단국대는 서울이 아닌 정말 편입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 경기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합격도 많이 돌고요. 학생들이 역전 현상이 많이 가능한 학교니까요. 단국대학교에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쿠키 영상에서 3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외대 한 거 있잖아. 그거 60점 표현 무조건 나가야 돼.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
김영학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김영 모의고사가 정말 딱 맞게 떨어진 학교들 두 학교를 뽑으라면 중앙대학교랑 난 한국외국어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사실 우리 다 자료가 있잖아요. 합격자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격자 자료 보면 한 60점 정도면 그냥 이것도 남길까? 60점 정도면 외대 글로벌 영어 통번역이나 스페인 통번역 또는 GBT 쓰세요. 글로벌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거기 쓰시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원하는 언어 계열 선택하시면 마음 편해요. 솔직히 그리고 까놓고 외대 붙잖아요. 글로벌 붙으면 마음 엄청 편해요. 일단 붙여놓을 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전적대가 뭐 경기대 가천대다 그러면 당연히 좀 그렇죠. 외대 글로벌 쓰라고 하면. 근데 거기 아니고 그거보다 아래의 학교였던 친구들은 점수가 잘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점수가 솔직히 안 나온다 그러면 노려보시고, 특히나 김영학원 모의고사 30점, 40점대 친구들 절대 꿈과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붙여놓을 학교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반드시 꼭 상담하세요. 꼭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감이 없으니까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를 할 수 있나?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 두려움 그냥 접어놓으시고 담임선생님 상담해서 과를 꼭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